남북 통일 문제는 김정은 지도자님께서 동맹국이다 아니다, 적국이다 하신 말씀은 이미 38선 그어놓을 때 본인은 두 국가라고 느꼈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르니까 하나를 대야만이 일국가다. 그러면 앞으로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통일은 날아갔지만은 저 멀리 있는 통일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누구냐? 전북 익산에 있는 이 교부, 주연 교부입니다. 주연 교부님께서 그 통이라는 두 글자를 숨어있는 것을 잡아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분이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각하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도자님, 주연 교부님을 일단 만나시어 통일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교부님을 특사로 김정은 지도자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건 통보사님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모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이 위에가 지도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남북한에 북한 쪽은 이쪽이고 북한은 대한민국은 내 손 밑에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본다면은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파란색입니다. 거기에도 가운데가 38선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바로 이 형태가 위에 대한민국에서 38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것은 통도사로서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에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가 6.25 전쟁 끝난 뒤로 나타났습니다. 그 드라큘라가 누구냐? 인간이냐 동물이냐? 인간 동물입니다. 그 드라큘라가. 그러면 드라큘라가 어떻게 해서 피를 빨아먹냐? 6.25 전쟁 끝난 뒤로 38선을 그어놓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군을 주둔시켜 놓고 매년마다 수억 원씩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미군 수를 줄이면서 대한민국에 미군 수를 줄여놓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은 한국에서 너희들을 알아서 해라. 자기들은 상관 안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은 북한에는 김정은 지도자님께서 이 말에 말려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땅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존재가 일본하고 대한민국 한맹 동맹국이라고 이미 외치고 나왔는데, 동맹국이라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삼국 동맹국이 매년마다 1년에 몇 번씩 군사훈련을 하니까 북한에는 김정은 지도자님께서는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지만은 남조선에서 전쟁 일으킬 수 있는 훈련을 하니까 혹시
우리 북한을 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지도자님께서는 당신들이 아무리 해도 내가 거듭다는 봄과 봐라. 그러면서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방어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빨아먹는 드라큐가 누구냐? 바로 동맹국입니다. 그거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계속. 이번에는 트럼프라는 존재가 미군을 줄여가면서 주둔에 있는 주둔 비용을 엄청난 그 액수를 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동맹국이라면은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동맹국이라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동맹국이 아니며 바로 그게 바로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 쪽에서는 기분 나쁘겠지.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을 그렇게까지 건들지 말아야지. 그리고 전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미국에서 세월호 채워가지고 100명이 넘게 감옥소에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풀어준 것은 그러면서 무슨 동맹국이냐고 말이다. 앞으로는 이호야 되지 말고 미군을 싹 물러가라. 물러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지도자님과 통일을 푸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강대국에서는 간섭하지 마라 말이야. 그리고 일본 기시다, 너는 대한민국 대마도를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독도가 너희들 것이라고 타케시마라고 하면서 일본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만들어서 도둑놈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일본하고도 동맹국이냐 말이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처세를 안 했더라면은 이 통도사 입에서 이 말이 안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네가 대통령 되었을 때에 1917년도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켜 북한을 때리자 하니까 약속을 했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 정보를 알았다. 알았던 것은 바로 이 통도사가 도술로 영적으로 알려줬던 것이다. 그래서 촛불 집회가 2016년도에 일어나서 너는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없어질 것이고 너는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겠지.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전쟁을 일으킬 존재가 아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하는 게 대통령의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는 그래도 북한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민주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그게 아니다. 내 말을 분명히 들어라. 내가 박근혜 네 아버지 1970년도 대통령 출마할 때 내가 그때 당시에 발표 연설을 했었다. 뭐라고 했었느냐? 이번에 발전 건설이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대통령 출마하신 박정희 후보께서 당선되십니다. 만약에 당선 안 되시면 정치라는 두 글자를 유서를 걸고 자살하고 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와 나 굳게 뭉쳐 대통령 일 잘하시라고 발전 건설 총 매진합시다. 이렇게 발표한 다음 날 내일
장축회관에 참석하라 하여 장축회관에 참석했을 때 박준규 위원장님과 사무장님께서 앞에 나가서 혈서 한번 쓰지 라는 말씀을 듣고 약지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서 굳게 뭉치자 혈서를 쓰고 내려왔을 때 사회자가 발표하기를 굳게 뭉치자 성동구 병우당 위원장 박준규, 김영렬 혈서를 쓰고 내려갔으니 박수를 보냅시다 하여 박수가 터져 나올 때에 내 몸에서 신기가 일어나 밑에 실판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다 봤었다. 그때 이미 촬영한 사람도 있었고 대통령 각한테 보고가 들어가서 대통령 각각에서 3개월째 되는 날 이번에 일을 열심히 한 김영렬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박근혜 너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와 나와 후비연을 맺은 다음 아버지 어머니 계십니까? 안 계셔요? 과요 그랬지. 네가 과란 말을 안 했더라면 헤어지지도 않았다. 인간 김영렬은 미친놈이다 라고 오명을 씌운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도 네 나이가 성년의 나이보다는 좀 어리니까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했겠지. 과라고. 나는 벌써 말을 씨가 돼서 과라고 하면 참말로 과가 된다는 것을 판단했다. 그래서 너와 나와 헤어져서 어디로 갔느냐. 전라도구를 천원사로 갔었다. 거기서 승려생활을 할 때 정각스님이라는 법명을 받았지만 군부에서 장교 5명이 왔었다. 한 명이 권총으로 겨누면서 도망가지 마라. 합장을 하면서 무슨 일이요? 왜 저 소나무를 베느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나무를 베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사람한테 소나무를 베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소나무를 벤다는 소리 안 했기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했더니 총을 집어넣고 올라가서 주종귀신 주지인 스승을 불러내가지고 정각스님이라고 말 안 하고 네 제자 영렬이가 네가 저 소나무를 베라고 했다더라 이 죽놈아. 그러면서 스승님 뺨을 3번 때리고 간 것을 나는 보았다. 그 뒤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한테 가진 욕을 다 하더라. 그러면 나는 왜 욕을 하냐고 해도 싸가지 없는 욕만 계속하기에 화가 올라오기에 나하고 어떤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식칼로 나를 찔러버려라. 그랬더니 내가 이 새끼 너를 죽여나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런 다음 화가 나서 노장스님 차 끓여 먹는 솥뚜껑을 조그마한 솥뚜껑을 들다 놨다. 쨍그랑 소리가 났지. 그는 이미 녹음이 됐다고 느꼈었다. 그 다음날 저녁 9시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나이 먹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다 몇 번이고 그래서 문을 열고 왜 부르고 그랬더니 자네 스승이 잠깐 보자고 하네. 따라갔더니 방가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있고 부르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고 종환스님과 주지스님이 서있고 종환스님 종환이가 철사로 내 손을 양손을 뒤로 해서 결박을 시켰다. 그 다음 스승님 입에서 너는 부처님 앞에 공양을 지어서 올리는 밥솥을 깼으니 부처님 벌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벌을 받아야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두꺼운 손바닥으로 뺨을 탁 때리길래 좋습니다. 계속 눈물 한 마디 흘리지 않고 좋습니다 계속 맞았다. 그때 내 나이 20대였다 20살 때 학문에서 변이 나오니까
냄새가 풍겨지니까 몇 손은 멈추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종안 스님이 일어나 해서 일어났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저 새끼 저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여보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도 없었고 그 무식자가 복수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몸에 못을 박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전 세계 국민들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그러한 복수를 했을 때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늘처럼 떠봤던 것이었다. 예수님을. 그러한 선물을 나한테 주신다니 참 고마운 일이다 하고 갔을 때에 후원으로 갔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종환이가 문을 잠궈버리는 감금을 했었다. 그때 당시에 긴장이 풀어져 생오줌이 줄줄 나와 승복 바지에 똥과 오줌과 흥얼흥이 흘러진 것을 둘둘 말아서 안쪽에 놔두었더니 생각해보니 예불 시간이야. 그때 당시에 내가 부전스님이었다. 그래서 문을 열 때에 창호지 문을 치고 문고리를 여니까 열을 지기를 나와서 몸을 못 움직였기에 짝대기를 짚어야만이 내 몸을 움직였기에 지팡이를 들고 법당에 가서 예불을 들고 방에 들어왔는데 종환이가 이거 산에다 묻어버리게 가져간다. 그 옷을. 그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 그 증거를 만들려면 지금도 만들 수가 있어. 그래 가져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 스님의 방에 들어오시더니 나는 누워있는 상태에 목춤을 들면서 대가를 끼기 전에 말이다. 이 줄루가 부러지디 하기에 스승님, 사회문제원을 말하면 스승은 아버지나 다름없고 제자는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비록 못난 아들이지만 아버지 옆에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줄은 분명히 제가 풀었습니다. 목침을 놓고 스르르니 나가시더니 시간이 흘러 방문을 열어보니 후원에 팻머리에 앉아서 스승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제자와 마음속에는 이미 솥을 깼는가를 확인하다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앞에 가서 아버지 이 못난 아들 때를 쓸 때의 손과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한숨이 길게 그냥 푹 하고 숨을 쉬더라. 그걸 보고 몽둥이를 들고 지팡이 삼아서 집에 갔었다. 어머니께서 너는 가는 곳마다 동네 북장구처럼 뜯어맞고만 다니니까 저리 가지 마라 해서 나를 인간 세상에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께서 그 말씀 하시기에 그날 누워서 연보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 몽둥이를 앞에 끼안고 산간벽천을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두루마기를 승복 두루마기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칼로 쫙쫙 찢었다. 그걸 읽고 인명은 제천이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인 조계사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용산역에서 내렸을 때에 뒤에서 본 사람들이 아니 암양 가서 출동하나 보네. 뭐 도사 같기도 하네. 아니 시험 보러 가는 선비 같기도 하네. 요즘 시대에 시험 보는 국가에서 시험 보는 제도가 있는가? 그 세 가지 말을 듣고 조계사를 갔을 때에 마루에다가 몽둥이를 놓고 놔두고 방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에 조계종 스님
7분이 방에 들어오셨다.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해서 승복을 찢어고 왔느냐 묻는 말씀에 소승은 자비문 중 하나 사위문 중에 하나 머리가 이렇게 돌지를 않았지만 돌았다고 하니까 아니올시다 해봐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다면 내가 미쳐버렸는가 보다. 미쳐버린 사람은 미쳐버린 행동해버려도 모를 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스님 말씀이 너 혼자 불교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구나. 그래 내가 선물로 줄 테니 삼보사찰 한 곳을 갈 곳을 말해라. 어디든 말입니까? 해인사, 불국사, 송광사, 동도사. 불국사는 삼보사찰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씨로 써서 주십시오. 글씨를 써준 글을 방바닥에다 놓고 살펴볼 때 오늘 스님이 원하는 사찰을 지명해야 내가 살아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택조가를 돌려가지고 던져버리는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 이미 해는 넘어갔습니다. 유심히 볼 때에 통도사라는 세 글자를 봤을 때에 피를 꽂히기에 손가락으로 내리면서 통도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연 도사다. 그 다음에 공양이 들어와 공양을 먹고 난 다음에 야 찌제도 뭐 벗어보다 부사께다 쳐넣어버리게 싹 벗어줬더니 봉투 하나를 주기에 그걸 받고 서울역에 와서 차표 검사를 보니까 봉투 속에는 돈 2,000원이 들었더라. 그럼 차표가 부족해. 용산역 파출소 가서 그때 당시에는 무임수사건 제도가 있었다. 거기서에 내캉 집이 부산이 카이 차비가 없어서 그래 카이 무임수사건 한정해 주이소. 경상도 사람하고 대화를 안 했기에 경상도 말씨를 모르지만은 내 입에서 경상도 말씨가 터져 나왔다. 그때 형사님이 무임수사건 주신 것을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열차로 부산을 가서 바깥에 나와 있는 파출소 소장님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어디서 왔소? 전라도에서 왔소이다. 왜 왔소? 부산 구경 좀 하러 왔소이다. 구경 잘하시오. 해서 그날 택시를 타고 통도사를 갔었다. 통도사 가니까 스님 한 분이 마루에 서서 보고를 들었는지 스님하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으니까 어디서 왔소? 하기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번에서 왔습니다. 아니 내일 낮에 밝을 때 오시오. 해서 택시 타고 나올 때에 사부급은 나이 많은 형사님이 합성을 했었다. 그걸 보고 난 기사님한테 그랬다. 나 차비 없으니까 파출소 가서 신고해 주십시오. 그래 그랬다. 파출소에 갔었더니 거기에서 내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느냐? 민주공화 당원증하고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그걸 내놨었어. 그 다음에 그 형사를 불러가지고 바깥에서 뭐라고 대화했는지 한참 만에 들어오시더니 너 밥 먹었냐? 안 먹었어이다. 했더니 빵을 하나 가져왔는데 팔도 대장으로 찍혀졌더라. 그래서 그걸 볼 때에 내가 팔도 대장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느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아니면 인간의 참맛을 모른다는 그 속담의 생각을 하면서 그걸 먹고 준지한물을 마시니까 배가 불러오더라. 그래서 그 누워서 잠을 잔 뒤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째 형사들이 인사교체했고 담임 형사 글씨를 쓰고 있을 때에 나 갈라요? 그러니 가시오. 그럼 통도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버스 있다고요. 버스를 타고 갔을 때에 통도사를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관광객이고 사람 한 사람도 제대로 안 들어왔다. 경내를 도는데 5층 석탑 옆에 간판이 글씨가 써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 제21세기 문명의 발달된 일에 도통한 도사 한 분이 나오다고 예언이 돼 있다. 그걸 보고 5층 석탑을 돌면서 경전을 소리내온 다음 이미 해는 넘어갔는데 후라십을 들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가서
거기에서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도통을 했던 것이었다. 새벽에 성질 큰 스님이 오셔서 도사님, 나이 20대에 도통을 해버리셨는데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들이 많지만은 도통하셨으니 통도사를 하산하십시오. 하산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바람패 촛불 같은 이 나라와 중생을 건지는 그 일을 해주십시오. 그 말씀 듣고 밥 두 그릇을 먹고 바로 나와가지고 부산역에서 영업용 택시를 탔을 때에 택시 기사가 가다가 차가 이상하다. 이상하면 1차선으로 뽑아야 되는데 1차, 2차, 3차선에서 2차선 중앙선에다 차를 세워놓고 번네트를 열어보고 엔진 쪽을 들어보고 안 들어오기에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경찰, 오토바이 탄 경찰들이 줄줄이 서 있고 왼쪽을 보니까 오토바이 탄 경찰들이 줄줄이 서 있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총소리가 탕 하는 소리가 난 뒤에 운전수가 들어와서 힘없는 손으로 핸들을 잡으면서 갑시다. 이미 어쩌면 도통한 그 장면을 관청에서 와서 확인했다고 나는 알았었다. 그래서 서울로 갈 때에 파출소에 소장님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세워주시오 해서 나 부산에서 여기까지 10원 한 장 없이 차를 거짓말 타고 왔으니까 마음대로 시오. 종동경찰서로 넘어간 것이었다. 거기에서 이미 나는 모든 것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높은 의자에 있는 형사님이 김영렬 너 죄져놓고 할 말 있느냐? 딱 그러길래 침이 씨발을 나온 개 족같은 소리를 하던네. 구석구석 쳐다봐도 할 말 한 개도 없어이다. 그래버렸다. 근데 형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시간이 흘러갔는데 군복 입은 형사가 따르러 갈 때에 잡아려면 빨리 잡아야지 왜 이제 왔냐고 그랬더니 옥화팔로 정면을 안 차고 옆으로 살살 차기래. 그 말 다 취소할게. 따라갔더니 교실인데 형사들이 1인 책상에 다 차버렸는데 들어간 자리는 책상 하나 있고 옆에는 형사 두 분이 경호원처럼 서 있고 하는데 서장님께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서약서 하나를 써라 하시는 말씀 듣고 서약서 내 손이 왼손 오른손이 막진손이다. 그래서 한일자로 쫙 긁어들고 주소 이름을 쓰고 놨더니 옆에 있는 형사님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하이 배운 양반 이것도 보고 모르냐고. 울퉁불퉁한 것은 법을 안 지킨다는 뜻이고 반드시 긁은 것은 반드시 올바르게 나간다는 뜻 아니냐고. 그 말 듣고 형사님들이 박수를 친 것을 들었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슨 이러고저러 말을 기분이 안 나게 그냥 나오려니까 아니 형사님이 우는 목소리로 저놈의 자식 용서해 주니까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래. 3번 절을 하고 나와가지고 용산역에 버스 타고 내려서 한강 다리옥으로 올라갔었다. 그날 투시를 해보려고 한강 다리옥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한강물이 왜 흙탕물이냐 말이야. 그래서 내 몸을 다른 사람은 더러운 놈이라고 볼전정 내 몸은 옷과 같이 깨끗한 물인데 어차피 던지려면 물이라도 깨끗해야 던질 것 아닌가. 신발만 벗어가지고 한강물을 다 던져버리고 용산역 쪽으로 내려오니까 사백원 나이 많은 형사님께서 아니 동생 어디 갔다 온가. 그래서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왜 한강물이 흙탕물이에요?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내 손을 잡고 건너준 다음에 오늘 어디로 갈란가 해서 통도서에서 도통가 나왔지만은 나를 부르는 곳 없으니 시골로나 가야죠. 그래 갔었다. 가서 나 마루에서
19년도인가 박정희 대통령과 서거하시던 그 행원에 마을에서 연불에 오고 잠이 들었었다. 오후에. 그런데 대통령 각각께서 마당에 걸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세 번 딱 말씀하시고 돌아서 가실 때에 아버지하고 세 번 불렀다. 왜? 장인도 아버지니까. 그럼 말 없이 가셨다. 가신 다음에 눈을 떴어. 그 순간에 왜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나한테 무슨 유언이실까? 아니면은 나라에 피치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대통령과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통도사를 쓰고 막아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편지 한 통을 썼다. 뭐라고 썼느냐? 대통령과 전상서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에 우리 인간은 만물양장이거늘 어찌 다 인간으로서 그렇단 말인가? 저놈 없인 대통령과 각계 돌아오는 미래에 있어서 좋은 한마디 하기 위하여 면담을 요청하오니 감히 어명을 기다리옵나이다. 이만 피를 주려니 옥체 만수 무강하시옵소서. 김영렬 편지 목토에 넣어가지고 청와대 주소 제도를 모르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각각 내 주소 속에서 능주 우체통에다 넣었었다. 그 다음날 우체부가 보고 물론 신고가 들어갔겠지. 그런데 어따 나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동네에서 대통령과 위험합니다 큰 소리 치고 외치고 다닐 때에 사백여번 형사가 와서 어머니한테 왜 아들이 저러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들이요 지금 이제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사는 그냥 가버렸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게 청와대 정문까지 찾아갔었다. 정문에 갔더니 경비병이 장총으로 거총을 하면서 손들어라. 손을 들었더니 어디서 무슨 일로 왔느냐 하기에 전라남도 화성군 서화순에서 대통령께 면담하려고 편지를 올렸어도 답이 없어서 왔다. 그랬더니 그럼 편지한 내용을 하면 외워봐라. 안에 스위치를 누르더라. 그 자리에서 편지의 내용을 외운 다음 기다려라. 그 기다려라는 그 소리 들었을 때에 그 뜻이 있는 편지를 올린 사람한테 야자를 쓰니까 면담은 이루어지기 힘들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생각이 있을 때에 검은색 차가용이 나오더니 장정 두 사람이 내려서 나를 차에 타라고 해서 탔더니 나를 응암동 정식병원에다 쳐넣어버리더란 말이야. 그래 응암동 정식병원에 넣어서 그 다음날 몽둥이를 들고 환자들을 입원하는지 사람들을 다 두드려 펴버렸다. 그 자리에서 야 이 자식들아 좀 기다려봐라. 대한민국 눈에서 피눈물이 나온가 안 나온가 지금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다. 이 새끼들아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내가 병원에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도술을 부려왔다. 나가는 도술. 그러면 어떻게 도술이냐? 시골 외갓집에 일반 전화가 있었기에 쪽지에다 전화번호를 적고 내 이름을 쓰고 이 문 밖에 아주머니 한 분만 딱 지나가시오 했더니 2초 있으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가까이 오시기를 문을 열고 아주머니 전화 한 통만 내주십시오 하고 쪽지를 던지니까 가지고 와서 전화를 하셨는지 그 다음날 형님하고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병원을 나와서 시골로 내려갔었다. 시골로 내려가서 그때는 그네야 아버지가 위험하다. 아버지가 위험하다. 그네 아버지가 위험하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는 어떤 소식이 없으니까 능주를 걸어갔더니 능주에서 봉고차를 대접해 놓고 광주 정식병원에다 또 쳐넣어버리더란 말이야. 광주 정식병원에서 그 다음날 원장이 대통령 가깝게 편지 쓴 이유가 뭐냐 물어보기에 희양반아 당신은 나라에서 있는 봉급을 받아 처먹고 일보는 거 아니야? 머리가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어? 내가 대통령 가깝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반란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 한마디 드리기 위하여 편지 한 통 쓴 것이 그게 잘못인가? 자
새가 새를 먹고 살을 살먹는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러지 마라 하면서 우니까 울지 마라 한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오셔서 또 퇴원해서 나갈 때게 버스 타고 갈 때게 드디어 나라 발전의 주역이 끝나가는구나. 나는 사임에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지만 나를 구하려고 했지만 인간들 모락으로 막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막걸리 한 병을 사가지고 앞에 있는 큰 당산나무 앞에 가서 뿌려주면서 당산나무야 네가 반드시 서 있듯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없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대통령 각각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라.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그때게 배성수 이장이 마이크로 비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각각 서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통도사 된 원인을 발표한 것은 나 잘났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것들도 다 인간인데 그래서 인과응보로 다 버리고밖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외치노니 미국 트럼프, 일본 기시다 이미 동맹국은 깨졌다. 이 개작시들아 동맹국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을 네가 듣게끔 했잖아. 네 자신을 도둑해봐라. 대한민국을 여태까지 건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통일을 미국에서 시켜준다고? 너희들은 무기를 팔아 처먹어야 미국을 살리는 거 아니야? 그 장사하려고. 망하는 북한에서 우리 전쟁 일으켰다 치자. 그러면 동맹군이가 도와준다고 무기 문자를 더 가지고 오겠지. 그럼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 돈 받아 처먹고 하지. 그런 개수작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다. 오늘 이 말 들었을 때에 나는 내 목숨 힘이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서 있는 소나무처럼 소나무도 숨을 쉰다. 소나무는 말을 한다. 어떤 말이냐? 바람이 불면 유잉하고 웃는 소리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나무가 우는 소리를 내가 대신 우는 것이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우리한테는 우리를 도와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하지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라와 나라로서 차라리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에 너무 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나를 미친놈이라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내 말을 틀리다면 나한테 돌멩이를 던져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총으로 나를 쏴도 좋습니다. 권한을 다 드리겠습니다. 선포 말씀 이상입니다.